자, 3차전 매치데이 3가 끝나면서 챔스 조별리그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 이렇게 3차전이 열렸는데요. 먼저 A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조는 사실 리버풀이 1위 할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현재까지 나폴리가 1위예요. 네, 나폴리가 3전 전승을 했죠. 사실 나폴리 기세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이제 손꼽힌 정도로 좋지 않나. 맞아요. 모든 리그를 통틀어서 네. 그런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리그에서 잘하는 건 물론이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리버풀까지 격파하면서 전승을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승점 9점으로 조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2위가 이제 리버풀인데 2승 1패고요. 3위가 아약스. 레인저스가 사실 시작 전에도 최하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3패를 기록하면서 지금 4위에 머무르고 있어요. 네. 네, 뭐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있는 나폴리는 뭐 토너먼트 진출의 8분 응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 토너먼트 탈락권인 3위와 격차가 이제 6점 차인데 3경기 남은 상태에서 6점 차라서 뭐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나라고 네. 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제 계산을 얼추 해보니까 4차전 홈 아약스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만 해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 승점 동률이 될 수는 있는데 아약스를 승자승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앞설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나폴리는 어느 정도 챔스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이 됐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골득실로만 따져도 그렇고 승자승 원칙으로도 따져도 나폴리의 16강은 일단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보여져요. 엄청난 비극이 있지는 않는 네. 한데 가능할 게다가 또 아약스를 상대로는 아약스 원정을 가서 대승을 거둔 거라서, 거라서 더 그렇고요. 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레인저스전에 공격수 4명을 배치하는 변화를 시도를 했어요. 리버풀이 사실 챔피언스리그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도 좀 부진하잖아요. 올 시즌 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클럽 감독이 어제 경기였죠. 어제 경기에서 레인저스전에 좀 변화를 줬더라고요. 아무래도 레인저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전력 차가 나는 팀이다 보니까 공격수를 4명을 배치하는 공격적인 전술을 썼는데요. 뭐 루이스 디아스, 디오고 조타, 뭐 누네스, 살라 이렇게 4선수가 동시에 배치가 됐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았어요. 뭐골 결정력이 좀 아쉬워서 뭐 오픈 플레이 득점은 없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뭐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경기는 5차전 아약스 원정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사실상 2위 결정전이 되지 않을까? 네. 나폴리가 이제 앞서 나가는 상황이라서 하는데 이제 뭐 2차전에서는 이미 2대1로 이겼거든요. 근데 5차전 아약스 원정 결과에 따라서 승자승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까 득실차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리버풀의 토너먼트 진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B조 살펴보겠습니다. B조는 저에게 너무 가슴 아픈 조입니다. 왜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래도 1위가 가장 유력한 팀이 아닐까 싶었는데 저는 사실 조별 리그 이제 추첨이 되고 나서부터 B조 그리고 토트넘이 들어가 있는 D조가 가장 이제 물고 물리는 죽음의 조가 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그 죽음의 조 희생양이 이런 식으로 될 줄 몰랐죠. 네. 자, B조 살펴보겠습니다. B조의 1위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클럽 브리헤. 그렇죠. 벨기에 구단이죠. 네, 무려 3승. 네. 네. 근데 이 구단이 사실 이 클럽 브리에 포르투 레버쿠젠 아틀레티코잖아요. 근데 네. 이 4개 구단 중에서 그래도 이제 최악체가 아닌가, 네. 최하위 후보가 아닌가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3전 전승, 그것도 무실점 전승이에요. 네. 그래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3경기 중에 3경기만 비겨도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상 브리에도 올라가는 걸 확정을 지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 팀에는 굉장히 좀 익숙한 반가운 이름이 있거든요. 시몬 미뇰레. 무실점의 주인공인 그렇죠. 키퍼가. 네. 네, 리버풀에서 뛰었던 미뇰레 골키퍼가 브리의 골키퍼를 맡고 있는 골문을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3경기 무실점을 했으니까 이 선수의 활약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2위부터 4위까지 모든 팀이 1승 2패이기 때문에 이제 브리헤는 한 경기만 이제 비겨도 그렇죠.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이 되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너무 상황이 어려워요. 네. 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리그에서도 그렇고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죠. 뭐 경기력은 뭐 원래부터 하지만 결과로 보여줬어야 되는 팀인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이번에 조별리그를 탈락하면은 이제 로마 첼시에 밀렸던 2017-2018 시즌 이후에 5년 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이것 좀 큰 타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시메오네 감독에 대해서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좀 이젠 아름답게 보낼게.
사실 그렇게 된지도 좀 오래됐잖아요. 네. 좀 몇 년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해왔던 게 쌓아놨던 게 있으니까 버텼던 건데 좀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레바민 유 꼬였거든요. 그렇죠. 네, 유벤투스와 꼬마 근데 둘 다 왜 그러는지. 그렇죠. 둘 다. 네. 자, 이렇게 B조까지 살펴봤고요. 자, C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조가 사실 죽음의 조라는 얘기가 많이 돌긴 했는데 C조는 어떻게 보면 확실한 4위 팀이 그렇죠. 보였고 2위 자리를 두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을 거다 했는데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이 조는 굉장히 예상대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9득점 무실점 전승을 달리면서 선두를 독주하고 있고요. 와. 네. 그리고 최하위 유력 후보로 꼽혔던 빅토리아 풀젠이 1득점 12실점. 네. 예상대로 얻어맞으면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구단이 그 조가 되겠죠. 인테르랑 바르셀로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트래블 시즌을 제외하고 인테르가 바르셀로나에게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바르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3차전에서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뼈아픈 패배일 것 같아요. 3차전 인테르 원정에서 이번에 0대1로 패배를 했는데 어제 경기였는데 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팬들이나 뭐 차비 감독도 이미 말을 많이 했고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선제골을 차라노울한테 허용을 했지만 이제 후반 20분, 22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페드리가 동점으로 넣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골이 취소되죠. 네. 온필드 리뷰로 확인한 결과 그 앞 상황에서 이제 안수파티 손에 맞았다라고 해서 취소가 됐는데 사실 공격자가 손에 맞은 선수가 바로 골을 넣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골로 인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후반 추가 시간에도 둠브리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둠브리스 팔에 또 맞았거든요. 근데 그건 또 선언이 안 됐어요. 페널티킥이. 그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조금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이미 차비 감독도 말을 많이 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굉장히 이 패배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차전에 바로 이제 홈으로 인테르를 불러들이거든요. 이 경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테르 바르사는 서로 이제 남은 4차전 맞대결도 중요한데 바이에른 뮌헨한테 안 지냐, 그렇죠. 그게 혹은 중요하죠. 풀젤한테 못 이기냐,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C조가 지금 와서 생각이 든 건데 물론 그때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사실 세 팀이 다 트래블을 해봤던 구단들이잖아요. 그러네요. 이 팀 중에 한 팀이 유로파 리그로 간다? 이게 굉장히 좀 뜻밖일 것 같은데 어느 팀이 가게 될지. 근데 이러다가도 갑자기 이제 남은 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바이에른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도 이제 4차전, 5차전 이후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 4에서 셀틱이 들어가면 진짜 완전 그렇죠. 네. 트래블조다라고 완전 했는데. 트래블. 네. 그랬고요. 이제 토트넘의 D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조는 우리가 이제 토트넘이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시니까 토트넘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토트넘의 경기력도 그렇고 결과도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이 조도 사실 처음 조편성이 됐을 때 이런 조야말로 죽음의 조다라는 평가가 있었죠. 다들 어느 팀이 선뜻 1등을 할 수 있을 거다, 2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예측이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토트넘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뭐 스포르팅이 일단 가장 강해 보였거든요. 근데 토트넘, 프랑크푸르트 다 이겼어요. 근데 3차전에서 이제 앞에 두 경기에서 2패를 당했던 마르세유한테 1대4로 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혼란이 좀 더욱 가속화됐는데 토트넘이 이 조를 통과하려면 공격력이 좀 나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리그 성적 개선에도 마찬가지인데 1차전 마르세유 경기에서 히샬리송이 2골을 넣고 2경기 연속 득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16강 그 이상을 바라보려면 좀 공격력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D조는 정말 혼돈인 게 1위 승점이 6점, 2위, 3위가 4점, 4위가 3점이니까 정말 혼돈이고요. 아직까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조 살펴보면 2조도 의외의 팀이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네, 사실 D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있으니까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면이 있는데 2조는 그보다 더 이제 혼란에 빠진 조입니다. 맞아요. 보면 1위가 1승 2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치고 1위가 가는 게 아니에요. 네. 1위가 승점이 5점인데 4위가 승점이 3점입니다. 네. 둘이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네. 이게 제가 왜 그런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다 첼시 때문에. 아 첼시 때문이다. 네, 첼시가 이제 조 최약체로 평가받았던 디나모 자그레브한테 1차전에서 졌거든요. 네. 근데 3차전에서 밀란을 이겨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조를 이제 혼돈으로 끌고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죠. 이제 밀란 잘츠부르크와는 비겼고 네.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밀란 잘츠부르크랑 비겼고 자그레브한테는 패했고 이러니까 이제 사실 이 팀이 아예 3연승으로 하던가 이렇게 조를 끌고 갔어야 되는 조였는데 첼시가 이 상황이 되니까 다른 팀들이 승점을 골고루 나눠 가지면서 이제 혼란이 초래가 됐고 네. 뭐 이래서 이제 첼시가 근데 이제 남은 4차전, 5차전, 6차전 결과에 따라서 이 조도 이제 뒷 이야기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느 팀이 올라갈지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첼시가 다 이제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첼시가 만약 흐름을 탄다라면 첼시가 이제 1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가장 유력하게 1위로 지목되던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불과 2시즌 전에 우승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F조 살펴보겠습니다. 레알과 샤흐타르가 또 만난 걸로 또 주목을 그렇죠. 받았던 F조인데 역시나 레알은 레알이다. 네. 그렇죠. 뭐 레알은 예상대로 이제 네. 무난하게 16강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디펜딩 챔피언이잖아요. 네. 앞에 3경기를 다 이겼고 그래서 이제 2위 샤흐타르와 승점 차가 5점으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4차전 샤흐타르 원정에서 이기게 되면 16강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레알이 지금 스페인 라리가를 다 끌고 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바르셀로나나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다 성적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G조의 세비야도 조 최하위거든요. 네. 그래서 레알 빼고는 다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알이 라리가를 위해서라도 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막 축구를 보기 시작했던 15년 전만 해도 레알의 별명은 16강 마드리드였는데 뭐 리옹에 계속 만나서 지고 이랬었죠. 네. 그런데 이제 호날두가 가고 호날두의 두 번째 시즌부터 레알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미쳐 날뛰더니 막 3연패를 하고 이제 정말 디펜딩 챔피언 그냥 챔스하면 레알하면 챔스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G조를 살펴보겠습니다. G조에도 압도적인 팀. 이 팀은 유럽 뭐 아까 나폴리 얘기도 했지만 유럽에서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입니다. 바로 맨시티가 이 조의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네, 맨시티도 이제 뭐 앞선 레알처럼 마찬가지로 3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2위 도르트문트가 2승 1패, 3위 세비야가 1무 2패, 4위 코펜하겐이 1무 2패 이렇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세비야가 생각보다 부진하면서 이제 맨시티 도르트문트 2강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도르트문트가 4차전 홈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이제 사실상 토너먼트 진출을 유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뭐 앞서서 세비야에서 그래서 로페테기 감독이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이후 경질됐다는 말씀도 전해드렸고요. 이 선수 정말 보는 맛이 있습니다. 혼란. 그렇죠. 뭐 경기가 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경기가 할 때마다 골을 넣으니까. 온갖 그 해외 축구 다루는 기사 혹은 유튜버들의 그 영상이나 기사마다 안 나오는 적이 없는 선수가 바로 혼란 선수예요. 뭔가 좀 한 경기라도 잠잠하면 이제 잠잠한 게 뉴스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매 경기 골을 넣고 있으니까요. 뭐 리그에서도 8경기에서 14골을 넣고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경기에서 5골을 넣었고요. 근데 매 경기 2골, 1골, 2골 이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챔피언스 리그 전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UCL 통산에선 이제 22경기에 28골을 터뜨리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흐름인 게 또 오늘 새벽에 펼쳐진 경기에선 45분 뛰고 2골 넣었더니 오케이다. 그렇죠. 네. 뭐 더 뛸 필요가 없다. 네. 뭐 경기당 1.27골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늘 뭐 기사화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혼란 개인의 득점력보다 이보다 못한 팀이 98팀이 있다고 UCL. UCL 통산 득점력이 혼란 개인보다 못한 팀이 98팀이다. 네. 와, 이 정도 선수 한 명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뭐 시즌 초반이나 뭐 이럴 때는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한 선수가 좀 초반에 몰아쳤을 때 다른 팀들보다 골을 더 많이 넣었다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22경기를 치렀는데도 여전히 경기당 1.2골, 1.3골에 가까운 골을 넣고 있다는 게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경기에서 뭐 한 5골, 4골 이렇게 터뜨리는 뭐 원기옥을 모아서 그게 아니라 약간 원기옥까지는 아닌데 미사일급을 매 경기에 계속 하고 있죠. 네. 정말 근데 그러다가도 원격을 안 터뜨리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도 뭐 3골씩 4골씩 몰아칠 테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 혼란이
뛰고 있는 G조 얘기까지 해봤고요. 마지막 조자 H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H조도 사실 이 팀이 1위 할 것 같았는데 현재 1위로 달리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네. 네, 파리 생제르맹이 현재 1위인데 보니까 벤피카도 그렇죠. 승점이 같습니다. 승점이 같습니다. 네, 2승 1무 두 팀이 승점 7점, 2승 1무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두 팀이 앞 두 경기 1, 2차전 나란히 이겼고 3차전에 서로 맞붙은 경기에서 비겼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나란히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파리 생제르맹도 앞에 맨시티나 레알처럼 3연승을 달릴 것 같았는데 이제 3차전에서 발목을 잡혔죠. 근데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는데 3차전 벤피카와 비긴 경기에서 그래도 기록들을 몇 가지 챙겼습니다. 네, 메시가 이 경기에서 이제 골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총 40개 구단을 상대로 득점을 한 기록이에요. 네. 이게 최다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네. 기존 기록 보유자도 메시였고 네, 본인이 기록하고 있던 39개를 넘어서 총 40개 구단을 상대로 득점하는 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 메시의 골을 어시스트한 선수가 네이마르였는데 네이마르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역대 세 번째로 30골 30도움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 앞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누구인지는 예상이 되시죠? 네, 호날두와 메시가 1, 2위였고 네이마르가 세 번째로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메시가 사실 저 40개 구단 상대 득점했다는 거 하면 전 생각나는 게 아스날을 상대로 한 최다 득점 그 명단에 네. 그 상위권에 메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적이 없는 데 있잖아요. 네. 이 선수는 뭐 맨날 보는 상대도 아닌데 그냥 챔피언스리그에서 얼마나 골을 많이 넣었으면은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35살인데 와 그 파리 생제르맹에서 뭐 음바페나 네이마르나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가장 꾸준하게 뒤에서 해주고 있는 건 메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제가 앞서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때 레바민 유골 유를 담당했다. 네. 유도 좀 피를로 감독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어요. 많이 헤매고 있어요. 네, 지금도 챔피언스리그에서 헤매고 있죠. 뭐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챔피언스리그 3경기에서 1승 2패. 최하위로 꼽히던 마카비 하이파한테 이긴 게 이번 3차전에서 3대1로 이긴 게 첫 승이었고요. 앞에 PSG 벤피카한테 지면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 사실 앞에 PSG가 벤피카를 이겨줬으면 이제 그런 벤피카도 2승 1패가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유벤투스와 격차가 좀 좁혀질 수도 있었는데 파리랑 벤피카가 비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벤투스가 오히려 더 비상이 됐습니다. 이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려면 거의 전승에 가까운 기록을 노려야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열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조별로 살펴봤고요. 이제 최다 득점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다 득점은 뭐 공격력에서 맨시티, 뭐 파리 생제르맹 뭐 이런 거 레알 마드리드 생각하기 쉬우신데 최다 득점 구단은 나폴리입니다. 이탈리아의 자존심이 됐죠. 네. 네. 유벤투스가 지금 흔들리는 바람에 네. 나폴리가 3경기에서 13골, 무려 13골을 터뜨렸습니다. 뭐 여기에는 리버풀 상대로 4골을 넣었었고 뭐 최근에 이번에 아약스를 상대로 6골을 또 넣었죠. 이런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 나폴리는 굉장히 좀 의적 구단인 게 아약스와 나폴리를 상대로 그렇게 몰아쳐놓고 아약스 리버풀? 리버풀을 상대로 네. 몰아쳐놓고 오히려 조체하인 레인저스한테 3골 정도만 네, 넣어서 총 13골이 된 정말 의적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나폴리가 13골로 이제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맨시티가 혼란이 뛰고 있는 맨시티가 11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9골로 총 3연승을 한 구단들이 확실히 이제 최다 득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최다 실점은 이제 플젠이 그렇죠. 네. 이 팀은 뭐 어쩔 수가 없죠. 같은 조에 있는 팀들이 워낙 쟁쟁한 팀들이기 때문에. 정말 두드러 맞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뭐 나폴리가 있는 A조에 소속된 팀들한테 두드려 맞은 레인저스. 나폴리가 3골밖에 넣지 않았음에도 이제 9골이나 실점을 했죠. 리버풀한테 2골 그리고 아약스한테도 많이 실점을 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3위는 공동인데요. 뭐 아약스, 세비야, 코펜하겐, 하이파 이렇게 8실점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선수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다 득점 1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선수 개 그렇죠. 혼란입니다. 네, 5골이고요. 뭐 리그에서도 득점 1위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현재 득점 1위고요. 네. 그리고 르로이 자네 오. 선수가 이제 4골로 2위를 달리고 있고 3위부터는 이제 뭐 혼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바페, 레반도프스키, 벨링엄, 라스파도리, 지엘스키, 오카포, 쿠두스까지 이렇게 선수들이 총 3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벨링엄이 3골씩을 기록한다는 게 굉장히 눈여겨볼 점이고 또 그 혼란에 묻혀서 그렇지 레반도프스키도 그렇죠. 무대를 옮겼는데 또 꾸준해요. 그 정도의 나이에 네.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벨링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벨링엄 선수에 대해서 기사를 제가 오늘 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네. 벨링엄 선수가 3경기 연속골로 이제 3골이 된 거거든요. 한 골씩 넣어서. 근데 이 기록이 10대 미드필더가 챔피언스리그 무대 3경기 연속골을 넣은 게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공격수도 아니고 10대 미드필더가. 그리고 이제 벨링엄이 지금 주장을 차고 있거든요. 네. 19살인데 도르트문트 이미 주장단이에요. 네. 3번째 주장이라고 하죠. 뭐 1순위가 로이스고 2순위가 홈멜스인데 이제 로이스 선수는 부상으로 다쳐 있고 홈멜스는 감기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 못 나와서 주장 완장을 차고 이번 이제 오늘 경기에 나왔는데 세비야전에 나왔는데 주장 완장을 차고 골을 넣었잖아요. 이게 역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골을 넣은 선수 중에 가장 어린 선수. 최연수 주장 득점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10대의 나이에 명문 구단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챔피언스리그에 뛰는 선수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옛날 네베스 선수가 그렇죠. 후벤 네베스. 네. 그 선수가 이제 지금 잉글랜드 선수 중에 최연소고요. 생각해 보니까 벨링엄 선수가 포르투. 아니, 그 벨링엄 선수가 이제 다른 기록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벨링엄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이번에 한발 출장했잖아요. 네.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주장 완장을 차고 나온 선수 중에 잉글랜드 선수 중에 최연소거든요. 네.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복잡한데 하여튼 잉글랜드 선수 중에 최연소 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챔피언스리그 무대. 근데 이거 범위를 넓혀서 이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면 3위 기록이거든요. 네. 그 1위가 말씀해주신 후벤 네베스. 포르투 시절에 이제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왔던 이제 후벤 네베스가 최연소 주장, 챔피언스리그 최연소 주장 1위고요. 벨링엄이 3위. 2위는 덜리우트 선수. 아약스 시절에.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그렇게 세 전부 다. 명이 1, 2, 네. 3위. 자, 그다음에 이제 도움 기록 살펴볼 텐데 이 칸황께서 네. 풀백이지만 야 무슨 풀백이 7번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최다 도움 1위거든요. 이 정도 네. 하면 7번 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게 그렇죠. 홀란한테 직접 도움을 기록한 게 몇 개인지 세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홀란 효과도 있을 거고. 그 도르트문트전 아웃프런트 크로스 미친 그렇죠. 크로스. 네. 그렇죠. 그런 도움도 있었고. 그래서 칼셀루가 이제 4도움으로 최다 도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공동 2위가 앙헬 디마리아 그리고 잠보 안기사 두 선수가 3개씩 도움을 해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디마리아야 사실 커리어 내내 어시스트 머신으로 그렇죠. 네. 활동했던 선수니까 디마리아의 기록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근데 그 선수 월드컵 만나는 데라고 하는 건 칸셀루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칸셀루도 그렇고 최다 도움 지금 공동 2위인 잠보 안기사는 카메론 선수군요. 아, 네네. 그 생각해보니까 이번 9월 A매치 기간 잠보 안기사 선수가 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카메론 감독 리고베르송 감독이 잠보 안기사한테 휴식을 줬었는데 그 경기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랑 상대할 때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휴식을 취하더니 지금 헐헐 날고 있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뭐 칸셀루나 베르나르도 실바 막 이런 선수들의 폼을 보면서 월드컵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그렇게 맨시티에서처럼 뛰지 않아요. 그렇죠. 포르투갈 국대에서 그 위치, 그 역할을 맡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9월 A매치 이번 A매치 기간 때는 좀 어느 정도 체코전 이럴 때는 괜찮은 면이 있었는데 사실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 포르투갈 현재 감독 체제에서 포르투갈 공격력이 그렇게 막 썩 기대 이상으로 선수들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살린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산토스 감독에게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산토스 감독 응원하겠습니다. 네, 하던 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